일단 기본적으로 저 예. 텐텐이 왜 프리미어리그 1992년 출범을 한 이 프리미어 역사에 이거밖에 없냐면 이런 거죠. 쉽게 얘기하면 골은 스트라이커들이 잘 넣고 어시스트는 미드필더들이 잘해요. 예. 근데 결국은 텐텐을 기록한다는 얘기는 둘 다 능력을 갖고 있는 그렇죠, 선수들이 하는 네네. 거거든. 최근에 이런 얘기를 하시잖아요. 난 손흥민 슈팅 더 많이 때렸으면 좋겠고 골도 더 많이 넣었으면 좋겠는데 왜 요즘은 자꾸 도움만 해? 이런 거잖아요. 뭐 여러 가지 이유로 볼 수 있습니다. 예. 여러 가지 이유로 볼 수 있는데 제가 전술적으로 먼저 한번 요거만 먼저 말씀드리면 그 전에 저 손흥민 선수가 저 위에는 솔로몬이나 셉셉이와 함께 뛰었던 시즌 초반에 특히 이제 여기서 핵심은 제가 봐도 셉셉입니다. 그러니까 셉셉이가 있을 때는 당연히 셉셉이가 박스로 들어가는 게 느리니까 누가 들어가겠어요? 소니가 들어가지. 손흥민이 들어가죠. 이때는 소니가 저렇게 올라가죠. 침투하네요. 침투하죠. 뒷공간을. 침투하는 역할인데 예. 최근 경기들 이때 봐요. 그럼 소니가 내려와서 들어가는 베르너에게 저렇게 찔러주죠. 이런 게 많아졌어 최근 실제로. 그러니까 손흥민 선수의 장점은 해리 케인하고는 좀 다릅니다. 해리 케인은 기점 역할을 내려와서 받은 다음에 뿌려주는 이런 역할이잖아요. 네. 손흥민 선수는 조금 더 페널티 박스 주변에서 잡은 다음에 좋은 찬스를 결정적인 찬스로 전환시켜주는 그 빈도가 되게 높아요. 어허. 손흥민이 이번 시즌 10골 10개 도움을 단 한 개만을 네. 남겨두고 있습니다. 노티검전에서 도움 추가하면서 이번 시즌 15골에 9개 도움 한 개만 더 추가하면 통산 세 번째 10골 10개 텐텐을 달성하게 되네요. 예. 자, 그랬어. 아니 지금 보면 1위하고 한 개 그쵸. 차이밖에 하나 없잖아. 차이라. 아니 근데 도움 왕도 가능하겠어. 그죠? 그러니까 그건 가능하죠. 가능하죠. 네. 예. 그래서 지금 역대적으로 텐텐을 달성한 뭐 레전드들 누구 있는지 좀 한번 볼까요? 예. 자, 3시즌 이상 텐텐 성공한 선수들 루니, 칸토나, 람파드, 살라, 드록바 이렇게 있고 손흥민 선수가 이번에 텐텐 도움 하나만 더 기록하면 저기에 같이 올라가네. 그렇죠. 그러니까 네. 현재는 2시즌 기록했죠. 기록한 선수들은 앙리, 브라이언 딘, 크리스 허튼, 베르캄프, 드와이드 요크, 예. 사네, 르트시에, 마레즈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렇게 생각보다 많지는 않다. 많지는 것 같아. 그지? 예. 그 다음에 저 위에 있는 선수들은 3시즌 이상. 네. 드록바와 램파드, 살라, 칸토나, 웨인 루니 5시즌 기록했어? 네. 진짜 많이 했네. 그러면 손흥민 선수가 이제 도움 하나 더 기록하면 드록바랑 이제 동률이 되는 거죠. 동률. 예. 그렇죠. 드록바 되는 세 거죠, 시즌이 드록바. 되니까. 일단 기본적으로 저 예. 텐텐이 왜 프리미어리그 1992년 출범을 한 이 프리미어 역사에 이거밖에 없냐면 이런 거죠. 쉽게 얘기하면 골은 스트라이커들이 잘 넣고 어시스트는 미드필더들이 잘해요. 예. 근데 결국은 텐텐을 기록한다는 얘기는 둘 다 능력을 갖고 있는 그렇죠, 선수들이 하는 네네. 거거든. 그러니까 이게 그렇게 두 능력을 골도 잘 넣고 킬러 패스도 잘하고 이런 선수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다는 거야. 그러니까 사실 이 기록인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이제 살펴볼 필요가 있다. 네. 좀 잘하고 있는 거죠, 손흥민이.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 텐텐 자체를 기록한 게 프리미어리그에서 아시아 선수로는 유일합니다. 어떤 선수도 기록하지 못했어요. 네. 텐텐 한 번이라도 한 선수가 없어요. 손흥민 빼면. 그렇죠. 그러니까 19, 20 시즌에 11골 10개 도움, 20, 21 시즌에 17골 10개 도움. 여기 그 올라와 있는 친구들 이름 봐요. 에릭 칸토나. 골 잘 넣고 아주 그 예술적으로 볼 찼던 친구들 네. 아니에요. 다 그런 식이야. 뭐 기술적이고 골, 그렇죠. 그렇죠. 싸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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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죠. 동의가 안 하실 것 같은데 싸네. 아이 그만해. 약간 싸는 동의 아니야. 빨리 넘어가니까 왜 도움 많냐고 최근에. 이번 시즌 근데 왜 이렇게 도움이 많냐? 네, 왜 이렇게 그러니까 도움망을 약간은 후반으로 갈수록 도움을 좀 더 많이 기록하는 것 같거든요. 네네네. 그 움직임 한번 좀 소개를 해주세요. 자 띄워주시고. 자 이게 어떻게 좀 저희가 요거는 제가 일단 설명을 하고 네네. 그리고 패너도 아마 패너 생각이 있을 것 네네네. 같아요. 그러니까 최근에 이런 얘기를 하시잖아요. 난 손흥민 슈팅 더 많이 때렸으면 좋겠고 골도 더 많이 넣었으면 좋겠는데 왜 요즘은 자꾸 도움만 해? 이런 거잖아요. 자, 근데 뭐 여러 가지 이유로 볼 수 있습니다. 예. 여러 가지 이유로 볼 수 있는데 제가 전술적으로 먼저 한번 요거만 먼저 말씀드리면 그 전에 저 손흥민 선수가 저 위에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솔로몬이나 셉셉이와 함께 뛰었던 시즌 초반에 그때 손흥민이 톱으로 뛰었을 때 예. 그러니까 특히 이제 여기서 핵심은 제가 봐도 셉셉입니다. 셉셉이랑 함께 뛸 때는 어떠냐면 셉셉이는 저 이제 21번을 달고 있는 위치잖아요. 오른쪽이거나 아니면 이제 메디슨이 없을 때는 가운데로 오거나 네. 자기가 볼을 끌고 들어가거나 이렇게 느리긴 하지만 어쨌든 볼을 거머져서 연결하는 능력은 있죠. 치고 달리지는 못하지만 그거 하나 있는 선수잖아요. 그러니까 셉셉이가 있을 때는 당연히 셉셉이가 박스로 들어가는 게 느리니까 누가 들어가겠어요? 소니가 들어가지. 손흥민이 들어가죠. 그리고 뒤에 메디슨이 있으면 메디슨 찔러주고 셉셉이도 찔러주니까 이제 그거를 그렇죠. 그럼 소니가 7번이 들어가서 거기서 슈팅을 때린단 말이에요. 네, 자, 네. 그런데
최근에는 발 빠른 두 선수 베르너와 존슨이 있습니다. 아 좌우에. 그러니까 이럴 때 어떻게 하냐? 저 16번, 22번 베르너와 존슨이 측면 쪽에서 굉장히 올라가요. 지금 저희 보면 나오잖아요. 굉장히 위로 많이 올라가고 이 선수들이 크로스 공격이라든지 그래서 이번에 저런 장면 많이 나오지 않아요? 베르너가 올라가서 쭉 들어가서 골은 못 넣지만 열심히 뛰잖아. 그렇지. 얘는 착해. 네. 크로스를 땅 때려. 그러면 브렌 존슨이 막 뛰어와서 골을 넣잖아. 골을 네. 넣거나 브렌 존슨이 막 달려가는 거 막으려고 수비수가 가다가 자책하거든. 이런 장면 많이 보잖아. 아니면 반대로 브렌 존슨이 막 달려. 다 치다라이 아니야. 막 달려서 크로스하면 베르너가 막 가서 골 넣고 이런 장면 많이 봤지. 그러니까 두 선수가 빠르고 어쨌든 막 가니까 그럴 때는 오히려 소니가 쭉 내려와서 찔러주는 역할. 찔러주는 역할로 좀 전환되는. 이게 그래서 두 가지가 저희가 패스맵으로 준비한 거고 이게 바로 이겁니다. 위에는 그렇게 솔로몬하고 셉셉이가 나왔던 장면. 이때는 소니가 저렇게 올라가죠. 아 침투하네요. 침투하죠. 뒷공간을. 침투하는 역할인데 예. 최근 경기들 이때 봐요. 그럼 소니가 내려와서 들어가는 베르너에게 저렇게 찔러주죠. 아 이런 게 많아졌어 최근 실제로. 그러면 반대쪽에서 브라이언 존슨이 또 들어가죠. 파페사르가 또 들어갑니다. 예. 이런 식으로 최근에 롤 자체가 전술적인 롤 자체가 소니가 좀 달라졌다. 네,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네 이렇게 보니까 좀 확연하게 알 것 같은데 페노 생각 어떻습니까? 뭐 여러 가지가 있는 것 같아요. 예. 기본적으로 사실은 손흥민 선수가 뭐 그럼 전반기에는 약간 뭐 그 어시를 못했냐 그런 것도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토트넘 자체가 라인이 좀 많이 올라가면서 예. 손흥민 선수가 박스 주변에서 플레이하는 빈도가 많아졌어요. 그러니까 손흥민 선수의 장점은 약간 그 뭐라고 해야 될까? 해리 케인하고는 좀 다릅니다. 해리 케인은 기점 역할을 내려와서 받은 다음에 뿌려주는 이런 역할이잖아요. 예. 손흥민 선수는 조금 더 페널티 박스 주변에서 잡은 다음에 좋은 찬스를 결정력 있게 결정적인 찬스로 전환시켜주는 그 빈도가 되게 높아요. 어허. 그렇기 때문에 손흥민 선수가 최근에 이번 시즌 포스테글루 감독 체제에서 볼을 잡았을 때 페널티 박스 주변에서 베르너에게 패스 한 방, 뭐 메디슨에게 패스, 예. 존슨에게 패스, 그 한 방의 패스가 바로 키패스로 연결되는 그럴 때가 많은 거죠. 이거는 사실은 케인이 있을 때도 마찬가지였는데 케인이 잡아서 손흥민이 페널티 박스 주변에서 마지막 파이널 패스 이런 패턴이 되게 많았어요. 그러니까 손흥민 선수 자체가 과거부터 페널티 박스 주변에서 잡으면 네. 공격 포인트로 연결시키는 득점이든 어시든 혹은 키패스든 연결시키는 이제 그 모습이 정말 뭐 좋은 선수다 예. 라고 볼 수가 있겠고 그리고 이게 그 손흥민 선수의 어시스트 기록을 보면 재밌는 게 원톱으로 뛰었을 때 어시스트가 지금 5개고요. 네. 리그에서 왼쪽에서 뛰었을 때 어시스트가 또 4개입니다. 그러니까 원톱이든 왼쪽이든 아 고루 분포돼 있네. 네, 손흥민 선수가 페널티 박스 주변에서 볼 잡았을 때 전환시켜주는 그 예. 빈도가 기본적으로 매우 높은 것 같고 그리고 이제 그 전술적으로도 왼쪽에 뒀을 때 손흥민 선수가 잡을 때 약간 플레이메이커처럼 전방에 뭐 히샬리송이든 뭐 누구든 뛰어나가는 형태로 또 전술 약간 다르게 짜요. 네네. 그러니까 이게 손흥민 선수의 요 키패스 능력 이거를 포스테글루 감독이 이번 시즌에 많이 활용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입니다. 그리고 소니 자체도 약간 난 플레이 스타일을 좀 바꾸는 것 그쵸? 같아. 네. 예전에는 막 자기가 스프린트, 어쨌든 피니셔에 결정적인 스프린트 거. 많이 걸고 그러다가 예. 요즘은 조금 이렇게 경기를 템포를 조절하는 롤 스스로도 약간 플레이 스타일을 좀 바꾸는 약간 거야. 간결해진 느낌. 그러니까 이게 메디슨이 약간 부상당하는 시점과 좀 맞물려 있어요. 어. 그러니까 메디슨이 좀 부상당하고 좀 안 좋잖아요. 네네. 메디슨이 막 되게 잘할 때 초반에 그때는 손흥민 선수가 오히려 그냥 박스 주변에서 마무리하는 역할만 좀 담당했을 텐데 예. 메디슨이 좀 부진하니까 결정적인 그 패스 라인 안에서 그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손흥민 선수가 보다 좀 내려오고 아하. 보다 킬 패스를 뿌려줘야 되는 역할로 좀 전환이 됐었죠. 네. 그러니까 최근에 메디슨이 좀 부진하니까 손흥민 선수를 위주로 경기를 풀어나갈 때도 좀 많이 보인다. 아니면 뭐 저희가 그 집단으로 청원을 한번 넣어보죠 뭐. 골 넣으라고. 소니한테 우리는 그 슈팅 때리는 당신이 좋아요 이렇게 해가지고 한번 합시다. 어제 입중계 때도 엄청 뭐라 했어. 예. 아, 요렇게 이제 최근에 이제 뭐 최근뿐만이 아니고 워낙 이제 네. 잘하는 선수니까 여러 가지 이제 전술적인 부분 변경에 의해서 이렇게 좀 도움을 기록하고 있다. 여기까지 좀 살펴봤습니다.